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정상화가 되는 과정 중에 폭락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폭락론자로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부동산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뭐 강남 집값 1억까지 떨어지는 게 라이트하우스의 의견이다, 이딴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저희는 항상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등한 가격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 상황이 폭등했기에 폭락해야 된다 라는 거지, 자꾸 폭락론자로 몰아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희는 정상화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 가격이 올랐고, 전세 가격이 집값 하락을 방어해 줄 것이며, 8월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더 오르면서 집값 하락을 방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론을 펼치고 있죠. 그 전세 대란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3법이 7월 3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8월부터 임대 가격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B컷 그리고 0.25% 한 번 더 내려서 0.5%까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5월부터 전세가격 상승률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6월, 7월 폭등하다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오릅니다, 우리 집주인들 담합해서 전세가 올립시다 해서 두 달 후인 10월부터 전세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조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저금리가 받쳐주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 저금리가 끝나니까 8월 전세 대란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임대차법 때문이고,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차라리 집 사자, 전세 살기 힘들어서 월세 가는 현상 때문에 집을 차라리 사자. 이 뭔 개소리야? 저런 개소리가 있나요? 쉽사리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버스 요금이 1,500원이라고 합시다. 버스 요금이 1,700원으로 올라요. 내가 월 한 250 벌어서 아껴보려고 버스를 1,500원에 타고 있는데, 1,700원까지 올려? 열받네? 월세 가격이 올라가? 열받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버스 오른 가격 못 내겠어, 3천만원짜리 차를 사겠어. 버스 요금이 200원 올랐으니까. 그거나 월세 10만원 올랐으니까 7, 8억짜리 집을 사겠어. 다를 게 뭐예요? 대부분은 차를 사는 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조금 커졌다고 이 더 큰 부담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월세에 올라가서 전세에 월세화 되고, 그러면 전세에 월세화가 된다는 건 전세 거래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니까 집을 산다? 개소리죠. 월세 가격 상승도요,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은 월세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에 월세화 하는 이유는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나서요? 아니죠. 대출 이자가 올라가서. 근데 뭐 전세값이 크게 오른 것도 4년치 보증금 인상분, 자꾸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개소리고요. 최근 신규 계약보다 갱신 계약이 오히려 전세 가격 평균적으로 더 올랐다, 더 비싸게 거래했다 라는 기사 보셨죠? 전세 가격 올려받는 것도 이렇게 올려받다가 지금 이 추세인데, 전세값이 크게 올라서 그렇다, 평균적으로 1억 한 7천 정도 더 올랐다, 이거 어떻게 분석된 거예요? 갱신 가격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시점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때 얼마 더 받았고 이거 다 누적해가지고 이 넓이 구하는 게 적분이죠. 적분해서 평균 내서 1억 7천 올랐더라. 이러면 되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되니까 과거 시점까지 다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런 말들을 자꾸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요, 지들이 이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답이 있다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 아닌데 자꾸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죠. 초과 수요 때문이라고 했고, 그 수요는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와 공포수요 등 지금 수요가 아닌데 불구하고 불패 심리로 몰려 들어온 이 수요들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고, 그 수요들이 일시적일 뿐이니까 그 수요들이 빠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공급 부족으로 몰고 가죠. 공급 부족이 쉽사리 돼요? 공급 부족 자꾸 여론 만드는 이유 뭐예요? 공급을 늘리려면은 당연히 건설을 늘리고요,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 주변에 신도시 만들려면 당연히 교통을 만들어야 되죠. SOC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돈 벌어쳐먹는 건설사들 언론 많이 인수했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답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전세의 월세화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는 줄고 있는데 총 전세 매물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 이게 같이 줄어들 수가 있느냐? 그런 상황 아니죠. 지금 매물이 갑작스럽게 줄어든 이유는 양도세 기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전세 입자가 있으면은 거슬리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이 사람 계약갱신 청구권도 생각해야 되고, 뭐 전세 가격이 좀 낮다든가 자기는 좀 더 비싸게 받고 싶은데, 혹은 안 되면은 주전세라도 받아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전세 매물 하는 거랑,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임대차 3법 8월 이후에 전세 대란 난다니까 지금 미리 싸게 내놓는 것보다 그때 비싸게 내놔야지. 세입자한테는 못 돌려주고 좀만 버티라고 하면 된다. 8월까지만 버티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전세 가격 폭등할 건데 이런 심리로 줄어든 거고, 총 전세 매물,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 매물 내놓은 사람들은 갭투기를 하기 위해서죠. 갭투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돈을 적게 쓰기 위해서예요. 자기 돈을 적게 쓰기 위해서 갭투기를 하고 그만큼의 여윳돈을 아껴서 뭐래요? 은행에 예금해놔요? 다른 데 갭투기 하죠. 그러니까 돌려줄 여윳돈이 없어요. 그런데 전세 살던 사람이 나 이제 월세로 가겠어요 하고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8월 전세 대란이래요. 근데 8월 전세 대란은요, 2020년 8월 전세 대란이랑 22년 8월 전세 대란의 말이 굉장히 다르죠. 이때 전세 대란이 나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갱신 계약으로 매물 감소. 그런데 22년 8월에는요 갱신 만료 매물이 4년치 집값을 받아서 올릴 것. 근데 갱신 만료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것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안 되죠?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수요 다 배제하고 공급만 이야기했었죠? 그럼 매물이 감소해서 이때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는 매물이 증가하니까 공급 폭증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8월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100개의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100가구의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걸 언론이 교묘한 궤변으로 매물 감소만 강조하고 있다. 그럼 22년 8월에 어떻게 될까요? 100개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100가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매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20%만 빠져도 80가구의 수요가 나온다. 그러면은 20개의 과잉 매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물이 수요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보면요,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죠. 하락하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7월 말 이후에는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시장의 부담은 임차인들이 아니라 임대인들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 말에요, 기준금리가 2%예요. 기준금리 2%는요 지난 수년간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금리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요? 어떻게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아니, 집주인들이 비싸게 받고 싶다고 해서 비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하더라도 비싸면 못해요. 이미 전세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죠. 전국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서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대란은 얼어죽을. 그러면은 자, 그들 말대로 8월 전세 대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8월 전세 대란이면은 8월에 갱신 만료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8월에 갱신 만료가 되는 사람들은 8월부터 집을 알아보죠.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갱신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은 8월 15일 날 갱신이 만료됐으니까 8월 15일부터 집을 알아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알아보죠. 근데 이번에 8월 전세대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전에 알아본다고 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서 5, 6개월 전에 알아본다든지 더 빨리 알아보면 더 빨리 알아봤지 더 늦게 알아볼 일은 없다. 그런데요, 지금 그러면 8월 전세대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전세를 알아보고 있을 시기다. 6월이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월에도 당연히 알아보고 있을 시기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문제가 크다. 8월 전세대란 난다라고 했는데 8월 전세대란 우려를 꺼냈던, 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기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라고 비공개 문서에선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는 8월 전세대란 이야기를 한다. 왜?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되니까. 왜? 이거요? 누구 업적이에요? 문재인 정부 업적이죠. 지금 다 완화책 쓰는 거 보면 집값을 낮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양도세까지는 그러다 칩시다. 보이스 완화하는 거는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집값 방어가 안 되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게 업적으로 남을 수가 있죠. 사실 저금리 때문에 오른 걸 요거를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봅시다. 노태우 정부 시절 때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그 전에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임차인들 전세 1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그때 만약에 여론이 안 좋아서 전세가 올라간다고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 다시 원위치 시켰다. 지금 임차인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임대차 3법도 같은 맥락인데 저게 정착화되면 안 되죠. 그럼 그 효과가 언제 나오느냐? 진짜로 2022년 8월부터. 이때부터 갱신 만료 매물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과연 전세가를 더 급등시키느냐? 요 결과를 보고서 그게 아니게 나오게 되면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어지죠. 폐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집주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집주인들이 힘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집값 상승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쁠 때 폐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세인 거 알면서도 8월 전세대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놓고서 8월에 전세가격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8월에 전세가격 잡히면 임대차 3법 폐지해서 잡힌 거다.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로 폐지한다고 계속. 근데 왜 폐지해서 개정으로 지금 말이 바뀌었을까요? 또 폐지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더럽게 안 좋거든. 왜? 지금까지야 폐지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만 골라서 인터뷰하고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지만, 폐지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임차인들이 대부분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여론이 좋지 않네? 그러니까 개정하고 폐지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지금 왜 떨어져요? 금리. 자, 이거 4월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건 서울 수도권 전국 다 지금 한 거예요. 일부만 발췌해서. 아니, 저희는 그렇게 확증 편향하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 다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뭐 특별한 경우 공급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서울, 수도권, 전국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 주담대 금리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금리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떨어졌다가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 쭉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 쭉 올라간 상태 유지하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금리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 폭등했다. 이거는요, 유리한 데만 뽑은 게 아니라 부동산 원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한 길게 뽑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일치를 한다. 왜 그렇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죠.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대출을 안 받죠. 적게 받든가 안 받든가 하죠. 그러면은 유동성이 감소가 되죠.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자체가 돈인데 돈이 유동성이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쭉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8월 전세 대란이 날리면 금리가 여기 다시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요, 다주택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세금,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아니죠. 다주택자한테 제일 무서운 세는 역전세다.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요, 거금을 만들어서 돌려줘야 합니다. 역전세가 나는 이유는 전세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시장에서 수요들이 빠지게 되면은 전세금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보증사고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돌려줄 돈이 없어요. 전천후적으로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그냥 사고가 났다 이 정도만 하지, 그래도 전세 가격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터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세시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다. 여기서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붕괴 시작이다. 결론, 8월 전세 대란 뭘로 분석했죠? 저희가 첫 번째 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 공급. 금리 면으로 8월 전세 대란을 날 때 유리해요, 불리해요? 굉장히 전세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도 전세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전세가 하락 중이죠. 그렇다면은 8월 전세 대란이 나느냐? 아니죠. 8월에는 역전세 대란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럼 8월 역전세 대란이 나면요, 전세 가격이 버티고 있다. 전세 가격이 방어선이 된다. 이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오히려 임대차 3법 폐지, 이것이 전세 가격을 자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게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임대차 3법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8월에는 지금처럼 하락세가 이어지는가, 심하면 역전세 대란까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